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일단 뉴스 들어가기 전에 한 며칠 동안은 계속 고지를 할 건데 지금 축구 리그가 다 올스톱이잖아요. 뭐 K리그건 해외 축구건 우리가 보는 대다수의 축구 리그가 다 올스톱인데 그래서 원래 저녁 10시에 하던 걸 1시간 정도 땡길까 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땡긴 만큼 시간이 남으면 일단 동물의 숲 동물의 숲 합니다. 동물의 숲. 네. 일단 이제 3월 20날 이게 발매가 되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뭐 패드건 그 다음에 조이콘이건 프로콘이건 다 풀 충전 해놓은 상태고요. 네. 이거만 팩만 오면 타이틀만 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하던 시간은 10시는 사실 원래도 좀 늦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리그가 또 없으니까 좀 더 일찍 1시간 정도 일찍 방송을 당분간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축구 리그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굳이 10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은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계속 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텔레그라프가 보도하길 UEFA는 챔피언스 리그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UEFA는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4일 동안 열리는 준결승과 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며 합의가 된다면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리는 유로파 리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화상회의를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8강, 4강을 단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주제는 불가피해 보이는 유로 2020의 연기이고 이 부분은 결국 확정이 되었습니다. UEFA가 말하는 부분은 8강전을 단판으로 결정하고 4강전도 단판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결승은 원래 단판이죠. 이제 4강전을 치른 4일 뒤에 치르겠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8강? 4강하고 결승은 터키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8강은 잘 모르겠어요. 8강 어디서 중립에서 이 중립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 결승 지역이 이스탄불이니까 터키에서 하자. 단판으로 딱딱딱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여기 될까는 모르겠네요. 아직 이 부분은 확정은 안 됐고 아까 말씀드린 유로 2020은 1년 연기가 되는 게 오피셜로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아스날 이야기 있냐고 아스날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인터밀란은 이 고딘을 방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인터밀란에 합류한 지 한 시즌 만에 인터밀란은 이번 여름 고딘을 떠나도록 허락할 것이며 이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인 고딘은 올 여름 저번 작년 여름 이적했죠. 이번 시즌 세리아A 16경기를 출전했는데 34살의 고딘은 콘테 감독의 시스템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 아스가 보도하길 콘테 감독은 수비진을 3백으로 활용하길 원하고 있고 최근 몇 주간 고딘의 자리를 20살의 바스토니가 차지해 왔었습니다. 고딘은 지난 9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89경기를 소화했고 그가 훌륭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콘테는 이 고딘을 원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고딘은 이제 스페인에서 활약하는 동안 8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2014년 라리가 우승과 더불어서 2번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고딘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사실 제가 이탈리아 리그 잘 안 보기 때문에 보통 이탈리아 리그 팬분들의 이제 글을 좀 많이 보는데 안 좋대요. 네. 뭐 일단은 리그를 적응하기가 고딘 나이 34살? 물론 뭐 선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이 먹고 새로운 리그에 적응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콘테의 전술적인 스타일도 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제 노쇠화된 체력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고딘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정말 잘했죠, 고딘. 간간히 골도 잘 넣어주고, 참. 고딘은 특히나 리그, 그러니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잘했지만, 나 국대에서 볼 때마다 참 고딘이, 아, 대박이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잘하는구나, 얘, 막 그런 거. 뭐 다르구나. 개인적으로, 뭐, 메시급 선수 아니면, 전 사실 막, 뭐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막 엄청나게 뭐 뛰어나다라고 이제 막 잘 느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비수들이 이 기존에 좀 명성 좀 있고 했던 선수들 수비수들 보면은 확 다르더라고. 체감적으로. 아, 저게 진짜 좀 월클이라 불리는 수비수들의 이제 약간 능력이구나라는 게 좀 오히려 좀 더 느껴지고, 공격수는 내가 막 메시 같은 스타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메시를 봤어야 되는데 메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봤으면 진짜 좀 막 더 느꼈겠죠. 아, 저게 신이구나. 하지만 이제 못 봤으니까. 수비는 좀 봤으니까. 나름 그래도 제가 국대 경기 좀 많이 가가지고 유명한 선수를 좀 많이 봤는데, 수비수들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공격수들은 항상 볼 때마다 우와, 얘 프리미어 리거나 아니면 뭐 얘 뭐 팀이 뭐 첼시나 아니면 이런 빅클럽이면은 좀 다르겠지 했는데, 공격수들한테는 막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지만 수비수들은 기본적인 이제 뭐 수비의 자세들 같은 것들이 그냥 뭔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고비는 쩔어. 아니, 고디는 쩔어요, 진짜. 참 좋은 선수였는데 지금 선수였는데를 자꾸 과거형으로 가고 있네요. 뭐 베르통원이나 고딘이나 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들이었는데 세월이 야속하죠, 뭐. 봤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관심이나 제한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올 시즌 어떤 플레이에서도 좀 불안함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바르셀로나는 지금이 그를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순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움티티는 이미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클럽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지만 맨유가 그를 사기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에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1억 3천만 유로, 한화로 1830억을 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1830억을 벌어서 뭐 어디 포지션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수겠죠. 지금 제일 바르셀로나가 많이 나오는 이제 이적설 루트 중에 하나가 공격수니까 거의 뭐 85% 이상, 90%가 다 공격수하고 바르셀로나는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원톱짜리, 톱짜리. 움티티 팔면 수비는 누가 뭐 누군가 쓰겠죠, 뭐. 네. 그치, 수아레즈 대체자가 필요하죠. 수아레즈가 슬로우 스타터이기도 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부상이 또 나오면, 네. 그렇다고 팔기나 내보내긴 그렇고 수아레즈는 데리고 있어야지. 맨유가 이제 운티티러하고 뭐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들었고, 다음은 또 맨유 소식이에요. 네. 맨유는 마티치에 대해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맨유가 마티치 계약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켰고 현재 재계약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으며, 마티치는 계약 기간이 4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맨유는 2021년까지 마티치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31살의 마티치는 1월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지만 포그바와 맥투미니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솔샤르 감독 계획에 포함이 되었고,
맨유가 치른 최근의 프리미어리그 10경기 중 9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고 그마저 한 경기는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왔던 겁니다. 마티치는 2017년 첼시를 떠나서 맨유에 합류하게 되면서 3년 플러스 1년 옵션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 플러스 1년 옵션을 이번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제 생각은 제 맨유 팬분들보단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면서 마티치도 같이 이제 좀 약간 이득 본다라기보다는 마티치가 활용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부패하고 뛰었을 때. 사실 저는 마티치가 그냥 올해 그냥 자유계약으로 나가지 않을까. 1년 연장 옵션을 맨유가 발동시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포그바는 좀 장기 부상으로 갔고 맥토민이 중간에 빠지면서 이제 마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부패가 또 들어와 주면서 같이 뛰는데 마티치는 아주 편한 게 뭐냐면 자기 할 것만 했으면 됐어요. 커버 들어가고 중간중간 연결해주고 마티치가 잘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커트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하면 됐으니까 조금 더 많은 걸 이제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많은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패랑 뛰었을 때는 본인이 할 것만 딱딱 해주니까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수행해줬고 이행해주면서 그래서 솔샤르가 부패랑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패는 지금도 이제 맨유의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시즌이 끝나고 프리시즌 같이 보내면 더더욱이 팀의 핵심이 될 텐데 그렇다면 좀 옆에서 뒤에서 뒷바라지 좀 해줄 수 있는 마티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1년 연장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 옵션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맨유가 너무 성적이 좋은데 그때마다 마티치가 다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재계약해야죠. 아니 재계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장 옵션 발동해야죠. 네. 재계약은 이제 좀 생각하겠죠 감독이. 그래도 1년 연장 옵션은 연장 옵션 사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또 이제 재계약할 수도 있고 뭐 계약이야 뭐 아무 문제 없죠. 골키퍼 한다노비치는 인터밀란과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다노비치는 1년 재계약에 동의했으며 이로써 그의 계약은 202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계약은 2021년 여름까지인데 그 전에 이번에 이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거고 그래서 2022년까지 남게 되었다고 하며 한다노비치의 경우 2012년 7월에 인터밀란에 합류했고 이번 재계약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인터밀란에서 활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인데 박지성이 맨유에서 6년 때였나? 그 정도도 막 엄청 와 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0년은 뭐 대단한 거죠. 사실 10년이면 좋은 골, 더러운 골 다 본 거예요. 한다노비치는 좋은 골도 분명히 받고 드론 골도 보다가 그래도 올 시즌은 이제 좋은 골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뭐 물론 좀 이제 경기력은 좀 문제가 있었대. 인터밀란 팬들이 말하는데 경기력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럽다. 콘테인 거 감안했을 때 하는데 뭐 그래도 일단 순위가 좋았으니까. 네. 근데 좀 또 최근에 순위는 좀 또 밀려 있어서요. 네. 라치오가 막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때 잠깐 1위 한 것으로 이제 그냥 좀 뭐 만족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승점차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시즌을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지금 시즌을 하지 못하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죠. 요즘에는 골키퍼 구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한다노비치면 잡는 게 맞지.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는 명예의 전당을 런칭했지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올 2월 달에 명예의 전당을 신설했습니다. 조건은 1992년 이후 은퇴 선수의 조건이며 선수의 커리어는 오직 프리미어리그 성적만, 경력만을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의 전당을 신설했고 매년 2명씩만 선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된 거죠. 네.
맨시티 팬은 굴욕적인 맨체스터 더비 중 프레드에게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을 가했습니다. 맨시티 팬은 브라질 미드필더인 이 프레드를 향한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고발을 당했으며 맨체스터 더비 당시 원숭이 제스처를 보인 이 맨시티 팬의 영상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경찰은 12월 7일 에티하드 스타디움, 작년 12월 7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행해졌던 이 팬의 인종차별적 제스처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 41살의 앤서니 버크는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4월 15일 맨체스터 법정에 출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특히 맨시티는 최근 경기장이라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젠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최근 경기장이라고 봐야 할 수 있는데 CCTV가 각 구역별로 다 있어요. 네. 이거는 K리그 경기장도 똑같아요. 네. 왜냐면은 절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건에 다 이제 감시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CCTV가 없는 구역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화장실 안에는 없지 뭐. 요즘 다 있지. 이 사람은 이 찍힌 화질을 보세요. 이 CCTV가 아니라 그냥 하도 이 짓거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사진기사에서 찍은 거지.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 CCTV 화질을 본 적이 없어. 진짜. 이거는 그냥 맨 앞줄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사진사들이 찍었다 봐야지.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네.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지금 딱 표정도 저것도 원숭이 소리 내는 그 표정이잖아요. 네. 오호호, 딱 이거야, 지금. 보니까. 이, 원숭이 얘기해서 인종차별적 얘기 말고, 제가 최근에 짤을 하나 봤는데, 관광객이 이제 편하게 누워있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어주는 이제 원숭이 짤이었는데, 남자였어요, 분명해요. 남자분이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는 원숭이의 꼬추를 갑자기 딱밤을 때리더라고. 누워있는 원숭이. 그 원숭이는 사람이 이렇게 배를 만져주니까 너무 좋았나봐요. 근데 이제 만져주는 칙 하다가 갑자기 딱밤을 거기다가 빡 때렸는데 원숭이가 정말 자지러지면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표정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아파하는 표정. 진짜. 그게 생각나네 갑자기. 네. 정말 딱밤 때리듯이 알죠? 검지로 땡겨가지고 빡 때리는데 정말 아팠을 겁니다, 정말. 너무, 그 원숭이 표정 보면은, 정말 사람 같아요. 너무 아파하고, 누워있다가, 정말, 벌떡 일어나거든요. 다음 소식으로 갈게요. 리버풀의 나비 케이타가 라이프치히로 복귀할 것이라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나비 케이타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리버풀에서 케이타는 정체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잉글랜드 언론에 따르면 케이타는 계약이 유효하지만 이번 여름에 리버풀을 떠날 거라고 보도가 되었고 케이타는 클롭 감독이 시즌이 종료가 되면 정리할 선수 5인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5명, 5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선수 중에 이제 3명이 나왔는데, 케이타, 오리기, 로브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케이타 이적료로는 예상되는 금액이 700억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냥 뭐랄까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케이타가 사실 지금 좋지 못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경기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약간 완전 적응했나 이거보다는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도 가끔 보면 또 완전 얘가 마트에 확 가 있어요 또. 케이타 그래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데 좀 아쉽죠. 네. 뭐가 문제일까? 물론 새로운 리그에 와서 바로 적응 못하고 좀 기다려주니까 잘했던 선수 있죠. 프레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은. 근데 케이타가 프레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간 실제 나오는 링크 조금 그 다음에 오리기는 사실 클럽이 내보낼 생각이었다면 재계약을 아예 안 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제가 그때 팔고 누구 데려왔겠지. 오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리기도 좀 모르겠네. 오리기도 가끔 좀 내가 오리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다른 이제 리버풀 팬분들은 오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오리기한테 뭐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분명히 이 선수가 뭔가 반짝하는 그런 건 있지만 네. 원조 호나우두를 따라한 히샬리숑이 호나우두의 2002년 월드컵 헤어스타일을 공개했습니다. 히샬리숑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공개했습니다. 머리 앞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민 이른바 반달 헤어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고 이 헤어는 중국의 황비용의 변발 스타일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2년 당시 호나우두 헤어스타일은 최악의 헤어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 머리 스타일을 왜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변발은 이마의 반, 그러니까 제르비니처럼 이마의 반이 날라가 있고 뒤에 머리부터 이제 그 뒤에부터 기르는 거죠. 그래서 묶고 하는 거, 묶기도 하고 하는 거고 얘는 오히려 이제 그 뒤에는 다 밀어버리고 앞에만 이제 남겨놓은 거니까 뭐 앞으로 이제 길르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머리 스타일을 뭐 호나우두가 워낙에 그래도 이제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호나우두를 오마주해서 뭐 머리 스타일을 따라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좀 신기합니다. 콧대가 되게 높다. 히샬리숑. 되게 무섭게 생겼어, 히샬리숑. 좀. 피파 회장 공식 성명문에 따르면 2021년 피파 클럽 월드컵이 연기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조아파타 물결표 오물결표 뉴스하는 줄 몰랐네요 굿굿. 진짜 럽선님 쿠키 100개 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게시해요. 감사합니다. 네, 펴펴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후원은 저를 살려주는 거죠. 어제는 사실 제가 이따가 따로 이야기할 게 있기 때문에 어제 뉴스 못한 이유까지는 아니고 변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명. 네. 이따가 뉴스 끝나면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왜? 채은이 왜? 채은이 되게 약간 질척거린다, 스타일이. 연애하면 되게 인기 없을 스타일이야, 보니까. 왜? 말해봐요, 뭐. 저분 이야기는 듣고 가죠. 왜요? 아우, 집착이 쩔어. 보니까 되게 구질구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사람들, 연애할 때. 아우, 왜? 말해봐요. 뭐 때문에? 아우, 너무 심한데? 그래, 보여요, 왜요? 제가 저분을 뭐랄까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분이 한 번만 더 저기요. 제 말 보여요?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유튜브에서 블랙 걸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가지고 혹시라도 사람들 요즘 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뭐 협박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걸어도 되죠?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걸어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뉴스를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코파 아메리카 2020과 UEFA가 이제 유로 2020을 연기를 시켰죠. 기존에 피파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도 연기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의 개최국이 중국이며 중국 축구협회 그리고 중국 정부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연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피파 월드컵 알고 있는 거는 뭐 알죠? 뭐 각 대륙별 우승팀들이 나와서 뭐 개최국 거기 대표 저기 우승팀 리그 우승팀과 뭐 해서 뭐 이렇게 결승하는 거 알잖아요. 우승하면 이제 그 패치도 주고.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피파 월드컵 21년에 열리기로 했던 이 피파 월드컵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파 월드컵과 다르고, 그러니까 피파 클럽 월드컵과 다르고, 자꾸 피파 월드컵을 했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과 다른 거예요. 네. 어떤 게 다르냐? 이 대회가 어떤 거냐면 말은 클럽 월드컵이지만 중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2021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클럽이 24개 클럽이나 참가하는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클럽 월드컵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게 확정이 됐는데 이게 대륙별 클럽의 참가팀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3팀, 그러니까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 상위 3팀이 클럽 월드컵에 가는 거예요. 아시아는 2.5 팀인데 이건 개최국이 제외되는 거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2팀. 결승전이라면 서아시아 팀과 동아시아 팀이 있겠죠. 그 2팀은 이 새로운 클럽 월드컵에 결승만 가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결승에 떨어진 팀들이 한 팀씩 있을 거 아니에요. 3, 4위전을 해서 거기서 이긴 팀이 이제 오세아니아 우승팀과 맞대결해서 이기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오라고 하지만 오세아니아 팀이라면 사실 잡고 올라간다 쳤을 때 가정했을 때 3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의 8개 팀, 북중미 3팀, 오세아니아 0.5팀. 그러니까 오세아니아는 아까 이제 아시아팀하고 붙는다 했으니까 3, 4팀하고 그 다음에 남미가 6개 팀에서 총 24개 팀이 이제 클럽 월드컵에 새롭게 다 참여해서 우승팀을 가려내는 것이었어요. 네. 근데 이 방안이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사에 보니까 아마 연기가 짧으면 이제 그냥 이제 2년 길게는 3년 이후로도 본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좀 챔피언스 리그나 뭐 이런 것들 다 꼬였죠. 대륙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챔, 유챔, 남미, 리베타도레스, 아프리카 다 꼬여버렸기 때문에 네. 그치 호주는 AFC지. 호주는 축구에서는 이제 AFC에 속해 있으니까요. 다음은 이강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발렌시아 팬은 이강인을 임대 보내야 한다고 많은 팬들이 압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임대 보내야 한다. 발렌시아 팬들은 이강인이 임대를 통해서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발렌시아는 올 여름 이강인의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발렌시아 지역지인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도 이달 초 이강인의 거취 문제를 이적 시장에서 풀어야 할 퍼즐이라고 표현하며 이강인의 임대 또는 이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 매체는 이강인은 현재 팀에서 간신히 뛰고 있는 실 상황이며 그의 경기력은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멀었다며 이강인이 미래에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 좀 더 세고 확실하게 배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이강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강인을 포함한 선수단의 올 여름 이적시장 거치 문제는 팬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한 발렌시아 팬이 현재 선수단의 거치 문제를 두고 SNS상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8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 이상이 각 선수에 대해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데포르테 발렌시아노의 보도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팬 중에 73%가 이강인의 임대를 원하고 있고
이강인을 팔아야 한다라는 득표율은 3%대였으며 나머지는 이강인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키퍼 실러센에게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이며 72%의 팬이 실러센을 팔아야 한다라고 투표했고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건 89%의 득표를 받은 망갈라가 팔아야 한다. 망갈라를 팔아야 한다라는 이제 제안의 득표율이 89% 거의 9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강인 좀 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강인에 관해서는 팬들이 뭐 임대를 한번 가서 좀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양껏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구는 쿠보죠. 다케우사 쿠보죠. 네. 쿠보가 경기도 많이 나오면서 잘 뛰고 있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쿠보를 좀 빗대어서 쿠보처럼 저렇게 좀 많이 뛰고 좀 이렇게 자기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1년 정도 임대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그 의견에는 똑같죠. 네. 근데 제가 이강인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그 이강인이 그때 이제 U20 월드컵 때 찔러줬던 패스, 그러니까 프리킥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프리킥에서 이제 밀어주는 패스로 인해서 골이 나왔던 루트에서 그 다음에 조용욱에게 넣어줬던 찔러줬던 패스에서 제가 한 번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패스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제가 아직도 이강인 선수에게 매료되어 있고 이강인 선수를 믿는 그 장면은 조용욱에게 패스를 줬을 때 정말 조용욱이 그 패스를 잡지 않고 자신의 주발로 때릴 수 있는 그 길로 패스해줬거든요. 본인이 좀 더 이게 패스 이제 미드필더 중에 좋은 우리가 미드필더라고 했을 때 볼을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패스를 봤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본인이 조금 더 편하게 패스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패스 주는 사람에게 편하게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강인은 뭐 그 후자 그것도 되게 패스의 정확도나 코스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1군 무대, 1부 리그에서 1군 무대에서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꾸준히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강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강인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강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자리 공격수 밑에 1자리를 서는 걸 좋아하고 그 자리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포메이션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포메이션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포메이션에 국한되어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말고 조금 더 다양하게 뛸 수 있는 물론 전 사이드는 절대 아니라 생각하지만 여튼간에 뭐 좀 내려와서 그 자리보다 한 단계 내려와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려면 피지컬적인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근데 사실 피지컬적인 문제는 많은 선수들을 봤을 때 뭐 그 선수가 뭐 웨이트를 뭐 열심히 해서 이런 것보다는 뛰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뛰면서 일단 뛰어야지 그 피지컬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선수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뛰지 않고 뭐 이거를 웨이트를 한다 해서 아니 뭘 한다 해서 이게 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엔 뛰면서 사람마다 이제 뭐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개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뭔가 좀 개선이 됐고 1군에서 좋은 선수들과 훈련을 같이 받으니까 뭐가 뭐 이전보다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솔직히 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임대를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적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적은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임대 발렌시아도 임대 보낼 것 같기도 하니까 네, 아무튼 좀 본인이 조금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큰 무대에서 뛰려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네. 본인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스날 팬분이 오늘 아스날 소식 있나요? 했는데 있다 했는데 계신가요? 계세요 그분? 나가신 거 아니야?
사실 속으로는 안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오바메양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게 5천만 파운드를 받기 원하는 아스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 들어가기 전에 저 채은이 블랙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채은이가 계속 이승우는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 개념 없는 걸 왜 모르지? 아, 나 이거 너무 스트레스인데. 채은이 정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방송할 때 이런 거에 약간 중간중간 저기 되는 거 싫어하는데. 채은이. 나 방송할 때 이런 거에 약간 중간중간 저기 되는 나 진짜 내 목소리 별로구나. 미안합니다. 갑자기 내 이름이 나왔어. 저는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이승우 인성 논란이 사실인데. 저는 이승우 그게 안 좋아합니다. 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근데 뭐 이승우를 뭐 되게 막 이강인이나 내가 뭐 아니면 황희찬이나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실까봐. 마치 내가 이승우를 엄청 이제 뭐 미는데 그래서 막 내보낸다 오해하실까봐. 저는 이승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부터 본인이 알잖아요. 저는 이유 없이 사람을 내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정리를 했고요. 아니 아무도 이승우를 언급 안 했는데 본인이 혼자 계속 이승우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뭐랄까 그 주제에 맞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거 뚝뚝 가지고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방송하기 전이면 모를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주제를 이야기하면 모를까. 지금은 뉴스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요즘에 이제 축구가 중계가 안 되면서 축구가 올수되면서 나의 방송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물론 이게 뭐 그렇지 않지만 좀 이제 침착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 되게 착하죠? 아무튼 오바메양 얘기 좀 할게요. 오바메양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게 5천만 파운드를 받기 원하는 아스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스날은 오바메양의 가격으로 5천만 파운드, 740억을 책정했고 오바메양은 아스날에 올 때 845억으로 이적해 왔었습니다. 이적 후 매우 좋은 활약으로 97경기 61골을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스날은 재계약을 하고 싶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실패인지라. 네. 아르테타도 사실상 오바메양의 이적을 인정한 상태이며 바르셀로나는 오바메양을 수아레즈 대체자로 보고 있고 영입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 요구될 5천만 파운드보다는 낮은 금액을 바르셀로나가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스탯만으로 봐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97경기 61골. 그러니까 저는 오바메양이 라카제트 때문에 되게 희생되고 있다 생각해요. 물론 오바메양이 사이드를 뛸 수 있는 자원입니다. 네. 분명히 멀티성을 띈 선수고 그 자리에서도 뭐 잘 득점을 했었죠. 물론 그거는 사이드에서의 득점을 창출했다라기보다는 오바메양이 뭐 중앙으로 올라가서 넣었던 골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막 다다다다 막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뛸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아스날 팬분들이 말하는 그럼 누구 써? 그 말을 이해하니까 그냥 뭐 좀 이해하지만 저는 오바메양을 가운데 놓는 게 누가 봐도 다 똑같을 거예요. 오바메양 가운데라는 걸. 공격수라는 걸. 그 자리 놔야지 더 득점이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뭐팀 스쿼드 자체가 성적은 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라카제트를 중앙에 쓰고 오바메양을 이제 사이드에 쓰는데
이거는 여기 기사에서 나왔지만 아스날은 오바메양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득점 머신인데. 아니 어떤 팀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니까 그런 거지. 아는 거니까. 오바메양도 계속적인 이제 유혹에 본인이 좀 흔들리고 있고 아스날도 만약에 챔스를 못 간다라면 오바메양 그 유혹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이 오바메양이 나가도 뭘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나는 그냥 걱정스러운 거니까. 근데 또 최근 기사에서는 뭐 오바메양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 기사의 주요점은 그냥 약간 감성으로 호소하는 오바메양이 뭐 아스날을 사랑하고 있다 진달리업서님 이런 거. 쿠키 10개 조던. 버림받기 전에 버린다 이 심정. 그 표현도 맞긴 하겠지만 그냥 뭐 이 인연이 오래가지 못할 인연이라면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팔겠다. 네,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여튼간에. 근데 또 모르지. 뭐 아스날이 기적같이 챔스를 나간다면, 네. 근데 이 기적을 필요로 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 줄을 섰어요. 사실 4위 팀, 그러니까 다 4위를 노리고 있을 텐데 그 4위를 노리고 있는 팀 첼시, 맨유, 토트넘, 아스날, 셰필드, 와포드까지도 이제 와포드란다. 셰필드하고 와포드는 강등이지 참. 울버햄튼. 울버햄튼. 또 이제 그 자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 생각을 한다면 뭐 셰필드, 울버햄튼 다 할 수 있어요. 네. 토트넘도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이제 박빙이 될 건 이제 첼시, 맨유겠죠. 물론 이거는 리그가 재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챔스 못 간다면 오바메양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오바메양이 30살이 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축구를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바메양의 전 사실 지금 오바메양 전성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좀 지났다,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뭐 정말 빅클럽이 노리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오바메양 전성기는 도르트문트 시절이라고 봐야지. 자, 다음 소식은 리버풀 2월에 이달의 선수에는 아놀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는 살라, 9월 달에 피르미누, 10월 달에 옥체미, 11월 만에 12월 아놀드, 다시 1월에 살라, 2월에 다시 아놀드. 네, 이렇게 된 거죠. 살라, 아놀드, 이렇게가 두 번씩 이 리버풀 이달에 선수가 된 건데, 이 번역된 뉴스에 글에도 써있던 댓글인데 이게 리버풀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지금까지 시즌을 통틀어서 보면은 너무 잘했죠. 너무 나이스했고 이 좋은 선수라고 이제 뭐랄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폼에서 아놀드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최근에 리버풀이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아놀드는 물론 이제 웨스트햄전에서 이제 이 어시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도 좀 없었고 경기력도 좀 별로였고 속도도 안 나왔고 수비력도 별로였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놀드가 이 상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리버풀이 최근 안 좋구나라는 걸 대변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읽고서는 그 말 맞는 것 같다. 지금 아놀드가 물론 이 선수가 또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선수지만 최근에는 좀 안 좋았는데 이런 상을 받을 정도면 다른 선수들은 얼마나 별로였을까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대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영입하기 위해서
비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영입하기 위해서 인터밀란에게 비달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비달의 이적료로는 2천만 유로, 한 280억 정도를 평가받고 있는데 그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13경기를 선발로 출전했고 라리가에서 6골을 기록하였으며 뭐 지금 그렇게 해도 비달은 더 많은 경기를 선발로 뛰기 위해 1군 출전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문도에 따르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영입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와 레알이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라우타로 영입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며 라우타로가 수아레즈의 대체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를 원하는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이제 비달을 원하는 인터밀란,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현금을 주는 대신에 이제 뭐 수업들이 아니고 당연히 좀 돈 좀 싸게 해 보겠다는 생각인 거니까요, 그죠? 지루는 현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첼시의 지루는 이번 시즌 첼시에서 선발 자리를 얻고자 긴 인고의 시간을 보냈고 1월 이후 많은 출장으로 그 인내심은 보상받게 될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유로 2022 공식적으로 내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루에게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루 측근의 말에 따르면 유로가 다음 시즌으로 변경되면서 지루가 유로에 출전하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아이고야. 어디까지 했지? 제가 지금 살짝 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로 2022 공식적으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서 지루에게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루 측근의 말에 따르면 유로가 다음 시즌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루가 유로에 출전하려거든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루키프에 따르면 지루는 유로 2020 출전을 위해서 빅리그에서 뛸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1월에 그러니까 올 겨울에 미국, 깨타르, 중국 등에서 왔던 오퍼들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말했으며 지루는 올 시즌 그러니까 지루는 빅리그에 적어도 1, 2년 정도는 더 뛰고 싶어 하고 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잠깐 또 졸았어요. 네. 잠깐 눈을 감고 지루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게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너무 슬펐다. 자, 다음 소식은 성남이 골키퍼 김영광을 영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주 정도의 이제 테스트 기간을 거쳐가지고 김남일 감독이 이제 김동준이 나간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좀 노련한 김영광을 1부 리그에서 다시금 볼 수 있다는 건 이제 뭐 울산 팬들에게나 아니면 뭐 서울 이랜드 팬들에게도 조금 더 색다르고 새로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정현이 우리 정현이도 정리를 해야겠네. 정현이를 보고 아까 제 말 보여요? 했던 분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선녀네. 네. 떠난 뒤에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피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이 했어요. 오늘 기사만 30개 넘게 했으니까 사실 코로나 이 상황에서 물론 코로나 관련된 기사가 많은데 그래도 아무튼 뭐 꽤나 많이 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원래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방송을 못한 이유가 어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왜냐면 제가 휴대폰을 정말 예전 걸 쓰다가 그 자급제 갤럭시 S10을 중고로 샀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샀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아이고 발음이 이러지? 판매하시던 분이 말하기를 조금 싸게 파는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를 너무 봐서 이제 번인 현상이 생겼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삼성은 이제 1년이 되기 전에 이 번인 현상으로 가면은 무료로 액정을 바꿔준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저한테도 이제 캡처로 이제 최초 통화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지는 좀 됐어요. 산지 좀 된 거예요. 예. 이번에 산 게 아니라 산지 좀 된 건데 뭐 그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사셨나 봐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내가 이번 달에 가야지 했는데 계속 안 가면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날 이제 어제죠?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뭐 가보니까 갈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서비스 센터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잘못 가가지고 운동하는 셈 치고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는데 가는 데만 1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갔는데 없어. 거기에 해장국집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하고서는 이게 그 주변 그 상인분에게 여기 예전에 그 서비스 센터 있지 않았나요? 딴 데로 이사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 택시 탔죠. 또 다시 멍청하게 갔어요. 내가 모르는 데로 이사 갔더라고. 갔어. 가니까 가자마자 손 벌려 해가지고 내 손에 그 세정제 총 쏘고 가만히 서 있어 해가지고 서있어 그 온도 재고 들어가 해서 들어갔어요.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달리 사람이 많았어요. 그날따라. 근데 대기를 하고 있었어. 대기를 한 2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하고서는 이제 그 기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오셨냐 해서 번인 현상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그 기사님이 뭐 이렇게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다 이제 갤럭시 쓰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뭐 샵 0 뭐 해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거는 번인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 걱정 안 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바꿔주겠지 하고 있는데 고객님 하더니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자기가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니 이걸 왜 고쳐? 바꿔줘야지. 해서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입 밖에 냈습니다. 기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 되기 전이면 액정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걸로 알고 왔다 하니까 그 정책이 맞는데 그 정책이 작년 7월 달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건 고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걸 속으로 나는 이거 당연히 그냥 새 거로 교체해주면서 그 S10은 이 액정을 교체해주면 배터리도 같이 교체된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안 물어봤어요. 내가 뭐 거기다 대고 막 뭐 어떻게 고칠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일단 알겠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기를 이거 겉에 있는 이 필름도 떼야 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죠. 떼더니 어떤 그 이상한 그 구석에 가서 무슨 뭐 엄청 큰 박스를 갖고 왔어. 그게 번인을 고쳐주는 이제 뭐랄까 그 상자인가 봐요. 여니까 무슨 뭐 요술 램프처럼 딱딱딱 열리더니 불빛이 퍼런 불빛이 막 쫙한 게 나와요. 막 거기 사람들 다 눈뽕 맞은 듯한 막 쳐다보더라고. 나 쳐다봤지. 내 폰이 거기 들어가고 있어.
거기 들어가서 막 뭘 하더라고. 거기 놓고서는 갑자기 나한테 2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20분을 일단은. 그 내가 알겠다. 뭐 기다리겠다 했죠. 거기서 뭐 기다리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알겠다고 했죠. 알겠다고 하고 내 이름을 불러도 돼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10분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본인이 약간 좀 심해가지고 10분을 더 한번 쏴보겠대. 그래서 내가 10분을 또 뒤로 가서 거기 서비스센터에 있는 이 S20을 막 갖고 놀면서도 속으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인터넷 검색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S20 거기 진열돼 있는 거로 이제 인터넷 검색만 했거든요. 뭐 정책 바뀐 거 이런 건데 거기는 안 써 있었어. 정책 바뀐 거 같은 게. 그다음 10분 뒤에 다시 불러가지고 가는데 내가 기다리는 30분이잖아 총. 기다리는 30분 동안 너무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나한테 판 사람은 이걸 알고 나한테 팔았을까? 물론 내가 좀 싸게 사긴 했지만. 그리고 뭐 이거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지? 내가 보니까 막 유튜브 같은데 제목이 번이는 절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뭐 엄청 심각한 얼굴로 주변 이제 또 기사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렬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막 들리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거 고칠 수 있겠지?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막 이 정도면 고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들리니까 내 스트레스가 나는 이거 분명히 교체하러 왔고 그래서 일부러 3월달에 온 거예요. 일부러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3월달까지 그냥 꾸락꾸락 쓰다가 마지막에 딱 바꿔야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가서 뭐 어서 요술램프 같은 거 갖고 나와가지고 아니 그 마술사들이 쓰는 무슨 네모꽉 같은 요술램프 있더라니까 진짜. 그 혹시 점퍼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점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순간이동하는 영화. 그 점퍼를 잡는 그 기구가 있어요. 박스 같은 게. 그런 걸 갖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그 박스도 내가 사실 되게 째까나면 이거 못 고치게 됐는데 되게 뭔가 신뢰가 가는 박스야. 생긴 거 자체가 딥다 커가지고 그 퍼런 불빛도 어떤 불빛이냐면 무슨 불빛이라고 해야 되지? 시퍼런 거 말고 푸르스름한 거. 그거 열자마자 진짜 눈뽕 걸리면서 나 맨인블랙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 순간이동하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를 계속 막 소리는 막 쥐 이렇게 나는 거 아니지만 느낌이 막 쥐 이렇게 쏘는 느낌이 계속 나요. 막 그러면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막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나는 모르니까 난 당연히 교체하러 올 줄 알았고 했는데 그걸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나 이번 달이면 1년 지나가서 이거 못 바꾸는데? 하는데 이제 그분이 내가 보니까 이거 액정을 한 번 많이 교체해주면 안 되나 봐요. 한숨을 내 앞에 쉬는 건 아니고 그 무슨 박스에서 보더니 이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알았지. 못 고치는구나. 거기서 알았어요. 거기서 한숨을 하더니 자기 동료 앞에 계신 분한테 뭐 보여주고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보여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안 됐구나. 안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는 한숨 안 줬어요. 대신에 난 고객님 하더니 도저히 안 되네요. 정말 할 수 있는 거 뭐 다 해봤대요. 자기가 다 해보고 했는데 다 해봤는데 이거는 안 돼서 교체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다행이지. 난 교체해준다니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왜 스트레스 받았냐면 이게 서비스 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렬로 기사님들이 쫙 앉아 계시고 거기 일렬로 이제 고객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 옆에 여성분이 앉았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기사님 남자분이셨는데 그 여성분도 이 번인 영상 때문에 오셨나 봐요. 그분은 내가 보기엔 내 거랑은 똑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 S10은 아닌 것 같고 노트인가? 좀 아무튼 나는 좀 똑같진 않았는데 그분은 나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옆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번인 현상도 왔는데요? 그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쓱 봤지. 저 사람도 저거 눈뽕 쓰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쓱 보더니 교체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러면서 약간 기분이 나 여기서 오는데 1시간 걸어왔지? 거기 갔는데 없어졌지? 다시 택시 탔는데 택시비 나왔지? 앉아있는데 30분 걸렸지? 시간을 시간대로 다 쓰고 막 내 감정 소모 있잖아. 감정
감정 소모는 감정 소모도 했는데 옆에서 바로 그냥 쿨하게 바꿔주고 하고 10분이면 된대요. 그분이 심지어 나보다 일찍 갔다니까?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분이 나보다 일찍 갔어요, 진짜. 나한테는 그제서야 와가지고 교체해준다 했는데 그분이 또 늦게 왔어. 이 여자분은 10분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쓱 오더니 여기 와더니 보고 확인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약간 멘탈이 좀 깨져가지고 감정 소모 되게 심했고, 이게 1시간을 걷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잠깐만 누워있다라는 게 그냥 이제 좀 하루 갔더랬지. 그리고 이제 워낙에 동물의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번인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고를 산 거고, 그분이 고정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봤나 봐요. 그래서 딱 보여요, 유튜브 같은 게, 이 라인이.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뭐 번인에서 이제 오시는 분이 있다면, 1년 전에, 근데 요즘은 2년이라 하더라고요, 요즘 폰은. 2020년에 구매하는 폰은 뭐 2년인가 봐요. 아무튼 뭐 저는 이제 2019년도에 구매했으니까 그래서 1년이었는데, 그냥 더 빡세게 번인 만드는 게 나아. 더 빡세게. 진짜 너무 신기했네. 나 이거 번인 검색해 봤을 때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받고 다 교체해준다, 그냥 교체해준다만 봤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이 계속 나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물론 삼성 얼리 AS가 되게 친절하긴 한데, 친절해서 내가 화는 안 냈는데 좀 기분은 좀 많이 상했어요, 진짜. 좋진 않더라고. 이해는, 옆에 막 비교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대로 쓰고, 뭐, 바꿔준 건 고마워요. 바꿔준 건 사실 고마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황당했네? 뭐랄까, 정책이 2019년도 7월에 바뀌었다라는 건 너무 내가 당황스러웠네, 진짜. 그리고, 고쳐보겠다. 갑자기 나한테. 진짜일리업서님 쿠키 100개 조던. 감정소모 위로 쿠키. 지잘렸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도전을 나한테 한다라는 게 진짜, 좀 약간, 이게 당해보니까, 좀 약간 멘탈이 좀 깨지더라고. 아니, 그 도전을 하겠다는데 안 돼요! 바꿔줘요. 처음에 말했어요. 바꿔주는 거 아닌가요? 바꿔준다고 들었는데, 내가 검색해보고 왔는데 했는데, 정말 단호하게, 원래는 그게 맞는데, 바뀌었습니다. 삼성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 말할 순 없죠, 네. 그냥 뭐. 왜 바뀌었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 도전하겠다는데, 20분에다가 10분 플러스 되고, 옆에서는 갑자기 와가지고 쑥 바꾸고 가고, 멘탈이, 이게, 모으기가 드래곤볼 퍼지듯이, 한 번에 퍼지니까, 안 모여지더라고요. 네. 옆에 여자분이었어요. 키 큰 여자분. 꼬은꼬은님 쿠키 10개 조던. 아니 야발. 번인을 어떻게 고칠 건데? 하면서 매운맛 해주지. 아니, 근데 번인이 이 잔상이잖아요, 사실 말하면. 그게 왜 생기는지 알아요. 고정된 뭐 화면을 보면은 뭐 아무튼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고칠 수 없다라는 건 몰랐고, 그냥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번인은 못 고친다 이런 말 들으니까 이것도 약간 또 추후에 매달깨지네. 나한테 왜 그걸 도전한 거지? 왜냐면은 이게 번인이 뭔지를 알고 가야 내가 설명하니까. 진짜일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그런데 그 여잔 예뻐슈.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 얼굴을 한 명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다 그냥 이제 뭐 눈만 보는 거지, 뭐 본다 쳐도. 뭐 직원분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리고 앞에서 마스크 강요는 아닌데 써주십사 하고서 이제 부탁해요. 있으시면. 없으면 일회용 같은 거 드릴 수 있다고. 이게 없으면은, 그니까, 안 쓰고 가야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나 쓰고 들어가가지고, 하나 받고 싶은데, 그것도 못 받았잖아? 그리고, 이제 바꿔주면서 물어봤죠. 이게, 바꿔주면, 어떻게, 받고 나서 또 만약에, 이런 번인 현상이 나오고 나면 어떡하냐니까, 바꿔주면 1년이 또 이제 되는데, 번인은 제외래요.
한번 번인으로 이제 교체받고 나면 번인 때문에 뭐 다시금 또 바꿔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재수가 없나 보지 뭐. 되게 내가 그 도전하기 좋은 느낌이었나 봐요. 아니면 좀 약간 시간이 많아 보였나. 좀 저녁 시간에 갔는데 씨. 그랬어요. 네, 그런 일이 어제 있었다는 거지. 뭐 어제 크게 뭐 감사합니다. 크게 별다른 일까지는 아닌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거 초반에 오늘 방송 일찍 하려고 프리미어리그 4월 30일까지 저기에요. 어차피 그때까지 못 잡아 100%. 그럼 또 연기돼. 목숨 걸고 축구할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축구 볼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볼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저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더 일찍 시작해서 아직도 우리도 못 잡았는데 걔네가 그걸 어떻게 잡아.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믿습니다. 뭐 기사 그렇게 나오고 뭐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하겠죠. 네. 하면 좋지. 말 그대로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무리수까지 주면서까지 할 것 같진 않아서. 아무튼 원래 오늘도 좀 안 좋았죠. 오늘도 원래 일찍 왔어요. 8시 전에 왔는데 소리가 이게 또 뻑이 나가지고 윈도우 업데이트 지가 막 알아서 하더니 막 지 혼자 막 뭐 되더니 그 한 이후로 소리가 이상해서 아까 시스템 복원하니까 만약에 소리 이상해지면은 시스템 복원하세요.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바로 고쳤지 내가. 맥가이버지 조가이버야. 오밍돼가지고 오늘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유럽 축구 리그가 다 중단이 됐고 뭐 K리그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10시 하던 뉴스를 1시간을 앞당기고 뉴스를 이제 하고 나서 게임을 하려고 해요. 게임은 네. 무조건 닌텐도 스위치. 내가 사랑하는 닌텐도 스위치. 이 프로컨을 가지고 동물의 숲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원래는 오늘 발송돼서 내일 오는 게 정상인데 요게 또 안 되면 저 그냥 플스샵 가서 사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네. 원래 온라인으로 무료 배송에다가 뭐 키홀더 주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노려보려 했는데 애초에 여기 사이트가 이상했어. 블링마켓 좀 이상했어. 왜냐면은 다른 데는 다 품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계속 사람은 계속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됐으면은 내가 아까 문의글 남긴 거 봤죠. 다른 데는 다 품절이어서 구할 수가 없는데 거기만 매일매일 그냥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글도 남겼다니까요. 다른 데는 이게 다 품절인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남아있냐 하니까 뭐 자기 수량이 있어가지고 한다는데 1800개나 수량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보니까 막 90개, 100개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금방 품절되는데 거기만 1800개를 그럼 나 한 1년 뒤에 받는 거야? 아니 뭐 1800개를 받았어 보니까. 이게 왜냐면 검색해보면은 몇 개가 지금 됐는지 약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안 오면 안 올 것 같은데 거의 100% 안 올 것 같은데 안 오면 주문 취소하고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먼 동네이긴 하지만 플스샵 가가지고 동물에서 사고 오는 게 그냥 타이틀만 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막 순차적으로 뭐 보내준다라는 말도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단단히 꼬인 게 이 카카오 여기서도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농수산 이 쇼핑들이 있었어요. 쇼핑들이 뭐였냐면 2kg짜리 갓김치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갓김치가. 그래서 갓김치를 시킨 지 일주일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말이 또 한번 꼈었나 그래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썼어 글을 드디어.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제 이름으로 주문한 게 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주문한 지가 일주일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답변이 왔어요. 아까 방송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갓김치 주문 주신 걸로 확인되시며 현재 주문건이 몇천 건, 이것도 몇천 건이야. 몇천 건이 되다 보니 당일 작업량이 한계가 있어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세요. 기다려 주신 만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담아서 좋은 상품으로 잘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온 거예요. 이것도 당장 안 오고 아마 이것도 보니까 다음 주야, 내가 보기에는.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토요일 주말 꼈는데 내가 이게 약간 지금 뭔가 지금 막아 꼈는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뭔가 약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이게 막 한 번에 들어오니까 스트레스가 좀 생기네요, 진짜. 집에 김치가 없어요, 제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고춧가루가 땡겨가지고 아까는 내가 아까 짜파게티 먹었다 했잖아. 정말 내가 아까 짜파게티를 먹은 건지 고춧가루 짜파게티를 먹은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짜파게티를 거의 뭐 고춧가루 묻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정말 거의 뭐 모밀국수예요. 예, 그 찍어 먹듯이 소스에 찍어 먹듯이 정말 진짜 네. 그 고춧가루 향과 그 이빨로 씹었을 때 그 고춧가루 맛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김치를 안 시켰지. 나 혼자 사는데 또 김치 여러 개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김치볶음밥이나 아니면 뭐 찜이나 이런 거 해 먹을 김치는 있어요. 신김치. 근데 그거는 이제 밥 먹을 때 안 먹어요. 무조건 김치찌개나 뭐 갈치조림이나 아니면은 이제 청국장이나 이런 거 해 먹을 때만 먹는데 왜 좀 아삭한 김치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정말 김치 맛 나는 거. 그리고 갓김치 시킨 건데 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당분간. 뭔가 지금 그냥 막 꼬이는 것 같아요. 네. 볶아서 먹는 김치는 너무 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신김치를 되게 좋아하시고 저는 거의 뭐 생김치 같은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뭐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보쌈김치 시켜서 드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 어떤 갓김치냐면 그 카카오톡 쇼핑들 아시죠? 쇼핑들은 보니까 지금 아는 것 같은데 원래 카카오에서도 방송했었거든요. 라이브. 사람들 많이 보고 막. 그래서 쇼핑딜에 있는 갓김치입니다. 여러분도 시켜보세요. 왜냐면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취소를 안 시켰냐면 평이 너무 좋아, 하필이면. 김치는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좀. 근데 거기 다 평이 갓 지은 밥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니면 고기랑 먹는데 너무 맛있어. 이러니까 또 포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차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줄 서 있는데 거의 다 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포기하자니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몰라. 요즘 되게 줄 서는 것도 많이 하고 막 대기한 것도 많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미련 자꾸 생기고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네요. 네. 축구 관련된 뉴스는 그래도 하루에 정말 조금이라도 뭐 3-4개가 있더라도 뭐 항상 전해드리고 오늘은 30개니까 꽤 많이 전해졌죠? 한 이틀 못했으니까. 네. 뭐 축구가 꼬이니까 제가 방송하는 걸 정말 딱 동생 중에 딱 한 명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정말 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지 이것저것 막 아이디어를 많이 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형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처음 스텝은 동물에서 무조건 닌텐도 스위치 새로 나온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일명 모동숲. 네. 그래서 모동숲 먼저 해보고 뭐 조금 모동숲도 되고 하면은 이제 다른 것도 조금 가보고 네. 해야죠. 그러니까 빅스트리머들이 동물의 숲을 대기 중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의 뭐 대항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거기서 못된 짓 하고 내가 뭐 거기서 하고 싶은 거지 뭐 내가 뭐 그분들 이걸로 인해서 뭐 나 떡상할 거야. 여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떡상합니까? 네. 여기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아무리 재밌는 분들도 소문이 나도 사람들이 카카오를 안 오는데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네. 한계가 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반이고 뭐 제가 어떤 게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죄송한 마음에 하는 거죠.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 네. 일단 내가 재미를 가져야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동출하면 되지 뭐 그냥.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보세요. 축구뉴스 하니까 원래 평소에 오시던 분들 다 안 오시잖아요. 우리 구단주님 믿을 구단주님은 진수로밖에 없어. 진수로도 이거 계속 보고 있진 않아. 다른 거 하면서 보는 것 같더라고. 항상 들어와만 있는 것 같아. 매너가 좋아 진수로님은. 슬리핑 아산다롱이 이 맨유하고 첼시 이것들 진짜 한번 찾아야지 이제.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맞음 지금도 피곤하면서 보는 중. 그렇죠. 봐봐요.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피곤 이제 안 한다고. 돈 날렸다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실제 돈일 수도 있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선수 사고 팔다가 뭐 터진 걸 수도 있고 알죠? 피곤 터지는 거. 네. 그런 것처럼 이 맨유하고 첼시 이 두 명이 이럴 때 와서 힘을 나게 해줘야지. 그래도 축구할 때 오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럼 2시간 정도 야부리 털고 네, 했네요. 두도님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화이팅 좀 하겠습니다. 이름이 석영준이네요. 저기 뭐야 프로필 사진도 그 이니셜을 쓴 것 같은데? 반대로 나왔나 보다 사진이. 감사합니다. 자, 끝나기 전에 모여봐요 동물에서 배송됐는지 10시 정도 11시 이제 다 됐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배송됐겠지. 사실 이 정도인데 집합 안 됐으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제발 배송되었다라고 말해줘. 제발. 풀스참 멀다 진짜. 우리 집에서 찾아 검색해보니까 풀스참 멀다 진짜. 블랙마켓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 진짜. 앞으로 내가 블랙마켓에서 뭐 주문하면 나 사람이 아니다 진짜. 내일 또 풀스샵 가야겠네. 또 몇 시에 전화해야 돼 또 아침에. 너무 일찍 전화할 수도 없어. 안 되는데. 아니 상품 준비를 며칠 하냐. 19일 다른데 봤다니까. 다른데 전화도 해봤다니까요. 다른데 전화해보니까 19일날 물건이 입고가 되고 그래 19일날 배송을 다 준비하고 보내고 하는 게 19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19일날 수령하러 가도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판매자분이 안 된다. 물건은 들어오는데 판매할 수가 없다. 21일날 발매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다. 방문 수령하러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올 거면은 20일 이후부터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적어도 6만원짜리인데 진짜. 제가 최근에 저번 달에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요번 달에 다 똑같을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도 뭐 따지고 보면 프리랜서니까 자영업이랑 비슷한 거지. 근데 요번 달 너무 중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물건을 중고나라에 다 팔고 있어요. 제가 플스 20주년 기념 패드. 이거는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작해가지고 플스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그 20주년 패드를 쓰려고 샀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인테리어 같이 거기에 어떤 내방이 생기면 거기 놓고 싶어가지고 사놓은 건데 그거 또 가지고 있던 것만 한 3년인데 그것도 내놨지. 내 저번 달 생일날 나한테 주는 선물. 조던아 너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 네가 정말 갖고 싶었던 이 키보드 그 샀잖아요. 제가 팔았어요. 홍천에 계신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이제 갈축을 쓰는데 너무 지금 불만이 많다. 주변 동료 교사들이. 그래서
조용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팔려고 무지 조용하다. 이거 누르면은 무서움이다 무서움 그랬지 내가. 그것도 어제 팔았어요. 돈 받고 내가 거의 뭐 3만 원 손해 봤지만 어쩔 수 없지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팔았어. 그때 팔았어.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키보드가 무접점도 이제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조용하다 그랬지. 알았대. 바로 이제 뭐 사겠대 해가지고 쿨거래 해주셔가지고 내가 우체국 택배로 그냥 내 선불로 그냥 딱 바로 이제 때려버리고 그거 팔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거 지금 기기 다 웬만한 거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것까지 내놓을 생각이 있냐면 수원 삼성이 2008년도 우승하고 나서 2009년에 그러면 이제 그 황금 패치가 달리잖아요.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 황금 패치 달린 유니폼을 내가 이관우 거를 샀단 말이에요. 100 사이즈. 여자는 85 사이즈.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냐? 정말 나중에 결혼할 사람한테만 이걸 줄 거다. 나한테는 약간 뭐랄까 그 반지 같은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유니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어떤 분이 막 풀친 같은 거에 수원 팬분이 혹시 그 팔 수 있냐. 자기도 결혼하는데 좀 내가 사고 싶다. 웃돈 주고 사고 싶다 했는데 내가 안 된다. 나 결혼할 때 쓸 거 돼가지고 그거는 택도 안 떼고 진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처음에 그 내가 받았던 그냥 그대로.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정말 수원 좋아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유니폼도 선물해 주면서 했는데 그것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4월 30일까지 그 추가 연기지. 그냥 그때도 한다는 건 보장 아니니까. 리버풀로 하라고. 리버풀은 그 느낌이 안 나. 내가 이제 수원은 K리그 팬에서는 수원이고 EPL에서는 이제 리버풀인데 미드필더를 원래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관우를 좋아하는데 정말 이관우하고 제라드 둘 중에 꼭 한 명을 설정해야 된다. 아니, 선정해서 뭐 만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면 나는 이관우입니다. 저한테는 넘버원. 네. 근데 이관우 은퇴했으니까. 지금은 그 사이즈를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뭐 사진 같은 찍잖아요. 축구 팬들은 와이프랑 이제 자기 좋아하는 팀 유니폼 입고 찍는 사람도 많아요. 축구 선수도 이제 그렇게 하는 데 많고. 야, 그 낙지 안 한 지가 얼마나 낙지가 그 낙지가 아니잖아. 낙지 안 한 지가 이제 언젠데 아직도 낙지 좀 얘기하겠냐.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개 조던. 얼마 전에 너튜브에서 안느 해트트릭 영상 봤는데 이관우 어시봄. 강화도 좋은 낙지집 거기. 그때 이관우 요리했거든요. 요리를 뭐 본인이 이제 이제 낙지 그냥 뭐 볶기만 했을지 소스는 그냥 얻어갖고 와가지고 모르지만 네. 이관우 그러면 FA컵 같은데 안정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안정환은 내가 수원에서 많이 못 봤어요. 수원에 있었지만 근데 이관우는 결국엔 그거지. 2008년 12월 4일 그것도 이제 FC 서울과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죠. 그때 외국인 심판이 왔고요. 네. 1차전 어시스트 동점골 어시스트 곽희주가 넣은 그 동점골의 어시스트를 준 게 이관우입니다. 알아요? 날짜도 기억한다고. 2008년 12월 3일인 4일인지 무조건 맞아. 이 둘 중 하나 맞아. 무조건. 그리고 2018년 12월 7일 수원에서 2차전 열렸지. 1차전 수요일 2차전 일요일 낮에 내가 갔지. 두 번 다 갔어. 그때 회사에서 진짜 욕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면 수요일날 빠진다 욕 먹고 그럼 주말에 나오라 했는데 주말 안 된다고 또 해서 또 욕 먹고 왜 못 나오냐니까 K리그 보러 간대. 그러니까 뭐? K리그?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게 나도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그걸 안 믿더라고. K리그 누가 봐? 이러니까 나도 기분 나쁘지?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아니 변명을 할 거면 뭐 다른 걸로 하지. 내가 연고도 없는 데 사니까 사실 충북에 사니까 아 네가 수원을 왜 가냐 이거지 나한테 해서 아 K리그 보러 갈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인사 나한테 이제 뭐 그렇게 내가 뭐 거짓말 시킨다 생각했나 봐요. K리그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추운 날에 12월 달이니까 그때는 챔피언이었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5라운드가 풀라운드 해가지고 이제 승점제가 아니라 이제 플레이오프를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빠졌죠. 당연히 주말에 쉬는 날도 빠지면 어때? 근데 주말 나오랬는데 내가 안 간 게 문제였지만 그래가지고 다 봤어요. 1차전 비겼고 2차전 이겼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내가 이관우에 대한 좀 뭐랄까 애착이 있고 뭐 리버풀 팬들에게 죄송한데 저 리버풀 팬인데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 개편되고 나서 우승도 못했고 제라드도 리그 우승할 때 내가 못 봤고 내가 몰라 또 TV로라도 봤으면 그럼 그때 우승하지 2008년도에 왜 그때 뭐 빨토밖에 더 있었어? 그럼 그때 우승하지 그럼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수원은 우승한 거 가서 봤으니까 약간 좀 진짜 찐따같이 내가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거지 수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서 막 우니까 그 말은 못 하는 거야. 사실 내가 되게 서럽게 우니까 나는 그 있지 뭐라 해야 되냐 우승을 처음 봤어요. 수원의 우승을. 그 전에 우승해서 차범근 왔을 때 초반에 그 기모 때는 못 봤어. TV로만 봤지. 가서 처음 보니까 약간 울컥하더라고 되게. 그때 그리고 끝날 때쯤 눈이 와가지고 눈이 솔솔 내린 것도 아니고 막 한방눈 같이 막 때려 부으니까 이게 감수성이 막 용수숨 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게 또 되게 기억에 딱 남으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수원이 좀 애정이 크죠. 리버풀도 좋지만 수원이 좀 애정이 커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니까요. 분명히 나는 속으로 그 눈물도 진짜 기쁨의 눈물이지. 나는 그래 기쁨의 눈물 흘려본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왜냐면 그때 눈물 흘리면서 아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승 자주 할 수 있겠지? 뭐 삼성이니까 이 삼성의 지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뭐랄까 하락세가 올 줄 몰랐지. 보통 다른 데는 이제 우승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게 좀 뭐랄까 그 상승세가 한 2, 3년은 가거든요. 아무리 안 가도. 근데 FA컵은 종종 우승했어요. 사실 그 다음에도 우승했고. 근데 리그에서 그렇게 빨리 하락세가 될 줄 몰랐지. 나는 이제 그때가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게 진짜 나는 정말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보통 뭐 부제가 망하면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왕부자인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분명히 2008년도 우승할 때 차범근은 정말 왕. 차범근은 이제 수원에서도 부를 때 차범이라 불러요. 차범근이라 이렇게 안 부르고 차범이라 부르는데 차범 역시 다르다. 외국에서 정말 독일에서 축구를 해왔고 정말 불세출의 공격수고 우리나라에 그죠? 그러면서 막 했는데 정말 2년도 안 가서 정말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저 새끼 죽이네 살리네 왜 안 나가냐 저 자리 뭐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냐 이러면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걸 또 경기장에서 본 사람이라 저는 리그 우승 시켜준 게 너무 고마워서 되게 차범근 지지파였어요. 욕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됐지만 나는 그래도 차범근 뭐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냥 지지파였는데 결국 나도 그걸 오래 못 버티더라고. 다음 년도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리그의 성적이 막 그냥 내려가니까 그냥 뭐 진짜 막 내려가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래서 진짜 그때 느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절대 감독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그 메시가 저는 아무리 뭐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감독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그러니까 경기장 현장 가면은 감독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감독님들 보면은 거기 서가지고 말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숨만 쉬는 사람도 있고 코치랑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표정들에서 힘듦이 느껴져. 그냥 그 느낌이 나한테 느껴져요. 진짜 오늘이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 성적이 곧
이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이니까. 근데 또 외국은 그래도 그만 경질시키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지만 K리그는 그냥 보통 감독이 사임하거든요. 본인이 뭐 경질시켜도 뭐 돈을 준다는 것도 거의 없고 거의 뭐 잘 얘기해서 네가 사임하는 걸로 하자. 그래야지 너도 뭐 다른 팀 갈 수 있지 않겠니? 아무튼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감독들이 뭐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급여도 받는 것도 거의 없고 사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스포츠는 다 비슷하겠죠. 뭐 축구만 이러겠습니까? 비인기 종은 더 심하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너무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